이 시간에는 6158-4부 용어의 정의 및 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요구사항 일부에 이제 전체 안전요구사항 개발해서 개념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요. 2부, 3부 이렇게 돼 있죠. 4부는 기타 요구사항의 용어의 정의 및 약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약어는 이제 그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이제 단어들인데요. 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우 위험을 최소화한다. ASIC, CCF, Common Cause Failure죠. 동원이 EUC, Equipment Under Control, 제어 대상 EJ, MOON, 이게 이제 M out of N architecture 이런 얘기인데요. N개 중 N개를 선택한 안전구조. 예를 들어서 one out of two 하면은 두 개 중 하나가 작동을 하면 안전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two of three도 있고, two out of three도 있고, 그 다음에 MOOND, 혹은 다이어그노스틱 진단 기능이 있는 경우에요. 같이. 이제 고장나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고장률이 낮아요. 이보다. MTBF, MTTR. 이제 MTBF나 MTTF는 고장에 관련된 거고, 페일리어. MTTR이나 MRT는 이제 리페어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PFD는 이제 그 로우 디맨드 그 고장 확률이에요. 요건 이제 에버리지고. VPH는 이제 하이 디맨드나 뭐 컨티뉴어스 디맨드 일 때의 평균 시간당, 얘는 디멘전이 있어요. 시간당 평균 위험 고장 빈도 프리퀀시가 되겠어요. PLC, RAM, ROM, SFF, Safe Failure Fraction. 안전 고장률인데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CL. 이제 이게 이제 뭐 6부 가면은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렇게 안전 회로가 이렇게 입력, 로직, 출력 이렇게 보통 구조가 돼 있어요. 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상일 경우에는 작동을 합니다. 이 안전 회로가. 물론 이제 두 개가 다 고장 나면은 안 되고요. 고장 나는 거고. 보팅이 이제 one out of two가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고, 여기 이제 two out of three라는 거는 세 개 중에 두 개가 괜찮으면, 정상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두 개든 이렇게 두 개든 이렇게 두 개든. 그 외의 조건에서는 고장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람다 D가 이제 고장률이 되겠습니다. 얘가 2.5, 이제 5, 0.5. 시간당 고장 확률이에요. 고장 빈도. 그러니까 그 TFH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베타 D 이렇게 이제 커먼 코즈 페일리어에 대한 파라미터인데, 다이어그노스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런 내용들이에요.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채널이 지금 두 개가 있을 때와, 그러면 이제 one out of two가 되고요. 진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D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N, M, out of N, M, out of N, D 뭐 이런 게 있었죠. 아, 요게 이제 6부 가면은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고요. 안전 관련 용어들. 이게 위험사정평가 하려면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용어들이에요. 위해 요인, 위해 상황, 위해 사건, 해로운 사건, 위험, 사용할 수 있는 위험, 자녀 위험, 이웃시 위험, 목표 위험, 안전, 기능 안전. 다 이거 알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림으로 보면은 아까 그 위해 요인, 그다음에 위해 상황, 위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요. 위에서 나왔었죠? 위에 상황, 위에 요인. 위에는 harm이고 위에 요인은 hazard, 위에 상황은 hazardous situation 이렇게 뚜루룩 나왔었어요. 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P1이에요. 위에 요인이 있고 만약 협착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심실세동을 예시를 들었으니까 위해가 심실세동에 의한 이제 뭐 그 어떤 뭐 사망에 이르는 그런 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의 상황은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상황이겠죠. 그 위의 요인은 해저드는 어떤 포텐셜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뭐 심실세동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런 요인이 있는 거예요.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P1 조사를 해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뭐 인구 통계학이나 사전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가 잘 돼 있으니까 사고 사례라든지 발생 빈도 이런 걸 조사하면 되죠. 그 부분. 위의 상황이 벌어지면 뭐 여기에 예제를 따르면 이제 그냥 심실세동이 발생을 하면 이제 위해가 발생을 합니다. 사망할 수도 있고 심각도가 이제 달라요. 심각도를 내가 적어놨는데 이제 catastrophic, critical, serious, minor, negligible 해서 5단계로 해놨는데 catastrophic은 뭐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심실세동이 일어났을 때의 위해 정도는 보통은 죽어요. 까딱 잘못하면. 아니면 이제 뭐 심각하게 non reversible 하게 이제 데미지를 먹던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위해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해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심각도는 다르더라. 그것은 조사가 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P1과 P2를 여기도 이제 뭐 확률이고 여기도 확률이지만 실질적인 P2는 심각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P1하고 P2를 조합하게 되면 확률을 이제 조합을 하면서 위험 이렇게 이제 위험 두 개를 조합을 하면 위험이 되는 거예요. P1하고 P2를 심각도에 얹어서 조합을 하면 위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위험들을 기준 대비 이제 허용할 만한지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허용 가능하지 않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 설계를 다시 하든지 전 시간에 이제 요 위험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여기 위험 분석, 뭐 위험 관리, 위험 평가, 위험 통제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이르는 위험에 이르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 관리는 이게 뜬구름 잡는 게 돼요. 이 위험 관리를 잘 하려면 그런 그 위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서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위험 관리, 리스크 사정 평가는 위험 사정 평가는 이제 형식적인 게 돼버려요. 요 용어의 정의나 여기 나와 있죠?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안전 상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오용으로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이제 잘못 쓴다 소린데 사람 휴먼 에러가 대부분 사고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종류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용도 있죠. 이게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건 사용이라기보다는 이제 탈취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가 않죠. 이런 부분은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태생이 이제 이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들 사용이 되겠어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위험 관리 대상인 거예요.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가능한 예측 가능한 사용은 비정상 사용이 있고 이렇게 잘 쓰려고 의도한 대로 잘 쓰려고 이렇게 정상 사용이 있어요. 잘 쓰려고 했는데 오류가 나는 거. 뭐 잘 쓰려고 했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올바로 사용을 하겠지만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에는 정상 사용이 있고 비정상 사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범주 중에 비정상 사용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제 정상 사용을 의도하고 열심히 써서 오류가 나는 건 사용 오류라고 하고요. 비정상으로 쓰면 그게 이제 비정상 사용이 되는 거고 그거를 위험 관리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으로 본다는 거죠. 아까 그 위험 관리도 위험 사정 평가도 이렇게 디테일을 알고 있어야 되듯이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이게 사용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이러한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IC 62366 보시면은 이 사용 적합성, 유저빌리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다음에 장비와 장치, 분류네요. 제어 장치, 환경, 단위,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제 시스템 전체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죠. 여기 있네요. 응용 소프트웨어. 기존 소프트웨어, 프리익지스팅 소프트웨어. 이게 이제 뭐 이미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안전 관련 시스템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도 아닌 소프트웨어. 그냥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료, 소프트웨어 온라인 지원 도구,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지원 도구. 온라인 지원 도구는 실행 시간 동안 안전 관련 시스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 온라인이라서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오프라인. 오프라인은 이제 뭐 온라인 상태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의 임의의 단계를 지원하지만 실행 시간 동안 안전 관련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프트웨어 도구로서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도구는
세 종류로 분류한다. T1, T2, T3. 이제 이게 뭐 툴 1, 툴 2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요. 안정화해서 실행 코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하지 않는다. 그냥 텍스트 에디팅 정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T2는 이제 영향을 주는데 이제 뭐그 자체 오류로 뭐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시스템 실행 소프트웨어에 오류를 이렇게 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못 찾는 거죠. 정적 분석 도구가 이제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거지.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를 뭐 망가뜨리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T3는 이제 뭐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걸 이렇게 건드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제일 위험할 수 있죠, 이 툴은.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P라고 보통 EEPE, Electronic Programmable Equipment라고 해요. Electronic. 어, EEP, 예, 여기 나오네요. 예? 제한적 가변 언어, 뭐 PLC 라더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예요. 음령 반도체, 뭐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스마트폰용 이미지 처리 칩이나 자동차용 센서 제어 칩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해당 카메라, 해당 자동차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 특히 이제 뭐 자동차 센서 제어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전 등급, 실 등급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어 그 하드웨어의 이제 고장률부터 SFF, 어 MR, 이제 리페어 타임 뭐 이런 거 다 따져줘야 되니까 소프트웨어도 프로세스 산출물 다 있어야 되잖아요. 주문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개발 과정에서 이제 다 일일이 안전사항들을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애플이나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데서든 이런 걸 꼭 해야 되죠. 그다음에 시스템, P 시스템이 있고 뭐 EP 시스템이 있는데 아까 P 시스템은 약간 이제 뭐야 프로그래머블 일렉트로닉 중심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어떤 약간 국부적인 제한 사항인 거고 요거는 EEP는 이제 시스템 레벨이라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포괄한다고 보시면 EUC 제어 시스템 아키텍처. 그래서 아키텍처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아키텍처 레벨이 이제 아키텍처 레벨에서 이제 도구를 써서 T3 도구를 써서 아키텍처를 많이 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같이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설계를 아키텍처를 잡는 건데 요게 이제 뭐 고가이긴 하지만 테일러링이 잘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에러도 많이 잡을 수 있고 실3이나 실4에 적용할 만한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모듈 이제 모듈 단위로 다 이제 보통 나눠서 개발을 하죠. 채널 뭐 리던던시 채널 있었죠? 두 개? 2 out of 3, 1 out of 2 뭐 이런 식으로 다양성, 다이버시티 뭐 아이덴티컬하게 투 채널을 듀얼 채널을 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줘서 일렉트로니컬하게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일렉트로 미케니컬하게 이렇게 각 채널을 구성할 수도 있고 NPN으로 한쪽이 돼 있으면 PNP로 한다든지 뭐 바운더리
이제 저기를 좀 다르게 가지고 간다든지. 뭐 3V 한쪽은, 그 다음에 한쪽은 뭐 5V. 그리고 이제 시스템, 안전 관련 측면, 안전 관련 시스템, 뭐 safety related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다 위험 저감 대책. 위험을 뭐 릴리프 밸브 같이 그 다른 어떤 저감 장치 이런 거를 이렇게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저복잡도 EP 안전 관련 시스템, 복잡도가 높지 않은 거, 서브 시스템. 디컴포지션을 하면 아키텍처를 디컴포지션하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설계로 들어가면 이제 서브 시스템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모듈로 다 나눠지게 되죠. 물론 이제 안전을 이제 승계하는 모듈이나 서브 시스템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여기 다중화 리던던시 다중화 그 다음에 뭐 여기 다양성 다이버시티 그 리던던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 안전 기능 및 안전 무결성 안전 기능 전체 안전 기능 구성 요소 안전 기능 안전 무결성 소프트웨어 안전 무결성 안전 무결성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방법론적으로 좀 다른 거죠. 체계적 안전 무결성 하드웨어 안전 무결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안전 무결해야 되고 그것이 반영된 Systematic Safety Integrity 그러니까 체계적인 안전 무결성도 시스템 레벨에서도 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전 무결성 수준은 이제 뭐 실등급을 말하는 거고 1에서 4 등급이 있죠. 체계적인 능력 일부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SC1부터 SC4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된다 그랬었죠. 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 무결성 수준 어떤 서브 시스템의 안전 관련 시스템의 서브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체계적인 능력 요구사항 명세 V모델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안전 요구사항 명세 시스템 안전 기능 요구사항 명세 안전 무결성 요구사항 명세 기능하고 무결성 시스템 설계 요구사항 명세 설계사양 안전 관련 소프트웨어 운전 모드 저요구 모드 고요구 모드 이게 로우 디맨드 하이 디맨드 컨티뉴어스 디맨드 이제 PFD PFH 구분하는 동작 모드죠. 로우 디맨드는 뭐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고요. 고요구 모드는 이제 자주 6개월 뭐 한 달 이렇게 컨티뉴어스는 이것도 사실은 디스크릿하기는 해요. 컨티뉴어스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니까 연속 모드라고 봐도 돼요. 방해요. 목표 고장 척도 대책 같은데 필요 위험 저감 결함 고장 및 오류 이제 그 결함이 이제 폴트가 원인이 돼서 고장 페일리어로 귀결이 되고 그게 이제 서브 모듈에서 결국 서브 모듈이 고장이 나면 그게 이제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서브 시스템에 어떤 폴트 결함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그 결함이 다시 그 서브 시스템에 페일리어가 됩니다. 그 페일리어가 다시 올라가서 시스템에
폴트가 돼요. 그럼 그 시스템의 폴트가 결국은 시스템 고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폴트 페일리어, 뭐 싱글 폴트, 듀얼 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요 결함을 말하는 거, 결함. 그 폴트가 났다는 얘기는 결국은 고장으로 이어지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일관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함은 지금 상태로 표현해 놨죠. 상태로. 뭐 고장 모드, 결함 모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고장 모드, 뭐 오픈, 그다음에 이제 뭐 클로즈, 드리프트 이런 고장 모드가 있거든요. 고장 모드. 결함은 뭐 싱글 폴트, 듀얼 폴트 표현이 좀 달라요. 그다음에 무작위 하드웨어 고장.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고장은 이제 랜덤 하드웨어 페일리어예요. 랜덤 하드웨어 페일리어. 정규 분포, 뭐 가우시안 분포, 이제 고장 분포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수 분포. 그러니까 횟수로 말하면은 이제 고장 간격이죠. 고장 간격으로 보면은 일정하잖아요. 지수 분포를 따라요. 다음에 체계적인 고장, 시스터메릭 밸류. 위험한 고장. 요것도 이제 안전한 고장하고 좀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SFF 그 Safe Failure Fraction 할 때 위험한 고장하고 안전한 고장의 비를 따지는 거거든요. 전체 고장하고 요 안전한 고장. 람다 S, 람다 D, DD over 람다 DD, 람다 DU, 람다 S 전체분의 안전한 고장 할 때 이제 이 두 개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안전한 고장, 위험한 고장, 의존 고장. 이제 의존 고장은 이제 그 하나의 고장에 영향을 받아서 또 고장 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 폴트가 이제 두 번 난 게 아니고 한 번 났는데 페일리어가 두 번 고장 나는 거예요. 공통 원인 고장 CCF. 이제 아까 다이버시티가 떨어지면 다이버시티가 이제 뭐 전자회로로 채널을 두 개 해놨는데 어, 다이버시티는 이제 뭐 미케니컬하게도 하나를 해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전자파가 때리면은 뭐 전자 채널이 이제 내성이 없더라도 미케니컬 채널은 견딜 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CCF에 강하려면 다이버시티가 좋아야 한다. 오류, 소프트웨어 오류, 비참여 고장, 무영향 고장, 안전 고장 비율. 여기 나오네요. SFF, Safe Failure Fra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식이 나오네요. 람다 S하고 그러니까 Detected Dangerous Failure Rate인데요. 요게 SFF인데 요게 중요한 파라미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시스템 고장 확률 같은 거 계산할 때 SFF하고 폴트인 타임하고 이런 것들이 요 기준이 돼요. 잘 보시면 고장률 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요 람다를 말해요. 요것이 위험고장 확률 CFD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요것이 평균 위험 고장 확률 CFD average 시간당 평균 위험 고장 빈도 FH 이제 시간당이라 그랬죠. 프로세스 안전 시간 평균 복귀 시간 MTTR, MRT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6부에서 예제를 보면서 고장이 나면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다이어그노스틱 커버리지에 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디텍트가 되면은 그걸 MRT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다 따져서 다음 온디맨드 때
정상 작동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장률을 따질 때 이게 이제 중요한 또 파라미터가 됩니다. 이제 수명주기 활동, 안전 수명주기, 소프트웨어 수명주기, 그다음에 형상 관리. 형상 관리가 소프트웨어는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형상 기준, 베이스라인, 마일스톤, 베이스라인, 영향 분석, 임팩트 애널리시스. 그냥 뭐 아까 그 프리 이그지스티드 소프트웨어나 뭐 프로븐 인 유즈 이건 이제 그 프로젝트하고 상관없이 이제 갖다가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임팩트 애널리시스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영향 분석을 꼭 해야 한다. 그다음에 안전대책의 확증, 검증. 여기 보면 이제 뭐 검증이 있고 밸리데이션이 있죠. 검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V모델 각 개발 좌측이 이제 개발이고 우측이 검증이잖아요. 각 단계별로 개발하고 단계별로 검증하고 테크닉은 이제 뭐그 6배 가서 그 7부나 5부의 이그젠플 보고 하면 되는데요. 최종 이제 그 고객 요구사항은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리고 그 중간중간 페이즈에서는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도 그렇고 인티그레이션을 해도 그렇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해도 그렇고 정적이든 동적이든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검증을 해야 되고 최종 밸리데이션은 이제 고객 요구사항에 맞춰서 밸리데이션을 해야 된다. VMV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기능 안전 사적 평가. 아까 그 초반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세스먼트를 하려면 그 이제 그 뭐야 가이드라인 51번에 근거한 용어들 그리고 그 프로세스 절차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가능해요. 기능 안전 감사. 오디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떤 오브젝티브 에비던스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 자료로 오디스를 받는 거예요. 안전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이제 어떤 문서를 하던 소프트웨어를 운영 관리를 하던 그렇게 돼야 된다. 검증시험, 프루프 테스트, 네. 진단 커버리지, DC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Diagnostic Coverage, 고장 진단하는 거고, 진단 시험 간격. 그건 이제 DC가 간격이 너무 넓으면 그 사이에 이제 뭐 온디맨드 때 반응을 못하면 안전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중요하죠. 탐지됨 detected, 비탐지 undetected. 그게 이제 람다 DD, 뭐 람다 DU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어세서, 어세스먼트 하는 사람이죠. 평가자, 평가를 수행하는 자. 독립된 사람. 요것도 이제 그 일부 할 때 이제 얘기했던 건데요. 독립된 사람, 독립된 부서, 독립된 조직. 이제 실 등급이 높을수록 특정 개인의 어떤 디펜던트한 상황을 잘 허용을 안 쳐. 부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실4 같은 경우는 독립된 조직에 의해서 밸리데이션이나 베리피케이션 하도록 돼 있어요. 3자 승인기관 같은 곳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그 다이나믹 테스팅, 그죠? 스태틱 테스팅, 어떤 테크닉들이죠. 시험 하네스, 우리 그냥 보통 하네스, 하네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하드웨어 수준까지 시뮬레이션하고 적용당하는 설비. 이제 업체가 이제 증명하고 산출물을 내야 되는데 증명을 하고자 하는 그 타겟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표준화되어 있는 시험소나 시험 그 장비들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지그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시험 하네스. 준수 항목별 안전 매뉴얼. 사용 입증, 프로브닌 유즈. 이제 아까 그 프리 익지스티드 그 컴포넌트하고 뭐 얘하고 다 이제 본 프로젝트 때문에 개발된 건 아니지만 임팩트 어널리시스 같은 게 필요한 애들이죠. 네, 해서 용어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규격을 계속 보면서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 용어도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어?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